마지막 또 1시간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늙을로자요? 늙을로. 자, 늙을로자는 대체적으로 이제 원래 이제 이렇게 생기는 것이 늙을로자죠. 늙을로. 이제 보통 근데 이제 늙을로 두와 관련해서 이것만 쓰더라도 늙다라는 뜻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늙을로 두라고 이것이죠. 자, 늙을로 두자가 이제 머리 두자니까 늙을로 두다 이렇게 되겠죠. 주로 백발 늙은이가 지팡이 짚는 모습.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내가 언젠가 차를 타고 가는데 정말 나이 드신 남자분이더라고. 남자 노인분인데 가는데 허리는 거의 90도로 꺾였는데 거의 정지된 상태더라. 똥꼬 치고 하는데 네? 앞으로 전진하는 거 거의 없어. 막 거의 한 뭐 1분에 1cm나 가나.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깝기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늙는다라고는 뭐 그렇게 인간이 맞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 그지? 근데 참,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폭에 따라 30cm, 3cm 이렇게 딱딱 가는데 세상에 1cm로 움직이려고. 알겠어요? 이게 몇 번 찍는지 모르겠더라. 자, 그래서 그런지 옛날 지팡이였던 모습과 관련돼서 뾰족한 모습을 보더라고요. 지팡이를 딱 들고 있는 모습. 땅에 콕콕 찍는 모습. 땅에 콕콕 찢는 모습을 하다 늙었다 그래서 쓰는 거 되죠. 그래서 상괄꽃자, 늙을로자, 놈자자에 전부 다 늙을로두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두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하나 한자에 노인처럼 크게 살피고 생각하니 살필고 생각할 것. 따라서 노인들은 결국 깊숙하게 생각하죠. 우리 젊은이들이 금방 빡 생각하고 뭔가 일을 저질러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노인분들 그렇지 않지. 삶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리저리 살피죠. 그래서 쓰는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 요 자에다가 뭐가 들어갔다. 이거 있죠. 이게 바로 큰 대자의 변형이라고 했잖아. 뭐의 변형? 큰 대자의 변형이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본다. 살필 꽃자, 생각할 꽃자.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시작. 고려. 두 번째는 고찰. 그죠? 생각하고 살피는 것을 고찰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재고. 다시 생각한다. 재고. 그래서 고려, 고찰, 재고라는 말 잘 기억해둬요. 더러 쉬운 문제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니까. 재고한다. 다시 한번 생각한다. 이 재고 잘 나와. 우리가 재고가 끌 재자, 끌어올리는 거 있지. 끌어올리는 걸 쓸 때 재고라는 말도 있어. 재고. 끌어올릴 때 재고, 이때 재자, 재고한다. 끌 재자에 온다. 이게 재고한다. 됐어요? 이 재고하고 이 재고 틀려요? 이 재고는 이 재고야. 아이 재자 재고야.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걸 재고라고 그래. 이 대체 무슨 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겠다. 이때 재고는 끌어올리는 거. 재고시킨다. 알겠습니까? 끌어올린다. 이 재고와 이 재고는 틀리다는 사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번에 늙을로두와 관련돼서 기억을 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14번 머리두. 자, 머리두자와 관련돼서 기억을 해둘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세칭 돼지의 밑. 다 같이 시작. 돼지 해 밑이라고 한다. 뜻에 따라 그 뜻에 크게 영향을 갖다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 자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붙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망할망, 뭐 사길교, 또역, 돼지해, 형통할형, 서울형, 누릴향, 정자에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있어? 거기 머리두자 들어가 있지? 머리두자는 특별한 의미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러는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 좀 더 의미를 구현한다면 첫 번째 한자가 나옵니다. 거기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자 나왔죠. 이자에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이거 어떤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이걸 높을 고자 뭐다 나왔지? 높을 고자에서 뭘 따왔다? 이것만 따왔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해. 높을 고자에서 이것만 따오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가 더한 말? 이게 마칠 요자야. 마칠 요자. 자, 어떤 일을 마쳤어.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 일을 마치고 높은 데 올라가 있으면 더 이상 나를 갖다가 막을 자가 없지. 걸리적거릴 건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형통하겠지. 그래 형통할 형. 다 같이 형통할. 일을 마치고 높은 데 올라가 있으면 결국 뭐예요? 장애는 올 것이 없잖아. 그래서 형통할 형자가 나왔다. 만사 형통. 높은 학문을 마치면 만사 형통하니 형통할 형. 됐어요? 그래서 만사 형통할 때 형자가 형통할 형자다. 이거하고 많이 헷갈렸던 것이 이거였어. 모양이 좀 비슷한데 여기에다가 밑에 아들 자자가 들어가는 거지. 모양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 헷갈릴 수 있어. 다시 한번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갔다? 아들 자자 들어가 있지? 이거하고 마칠 요자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어. 자, 이렇게 틀리죠? 모양이 좀 비슷하지만. 그래서 이건 뭐냐?
이것도 똑같은 형태로 생각하면 돼. 높을 고자에서 이걸 떼어냈다 생각하고 아들 자체 쓰면 아들이 높은 지위가 올라가면 그 아들의 덕을 보안봐. 보겠지? 그래서 누릴 향. 시작. 누릴 향자. 알겠지? 형통할 형자, 누릴 향자 구별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두면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높은 학문을 마치면 만사 형통하니 형통할 형. 됐습니까? 그래서 만사 형통. 시작. 만사 형통이라고. 또 높은 학문을 배운 이들이 행복을 누리니 누릴 향. 그래서 향락 또는 향유라고 할 때 쓰는 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높은 곳에 있어서 머무르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높은 곳에 있어서 고물의 정자 써서 밑에서 음을 따고 위에서 뜻을 따와서 이해할 수 있는 말 다 같이 뭐요? 큰 소리로 시작. 정자정. 알겠지? 정자정. 사람이 가다가 높은 곳에 가다가 오르다 보면 쉴 공간이 필요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럴 때 만들어 놓은 게 정자정이다. 이 정자정. 자, 정자정에다가 여기다가 뭘 쓰게 되면 그 정자에 누가 머물러? 사람이 머물겠지. 그래서 머물정. 시작. 머물정. 그래서 머물정. 저는 이거 머물정. 이것만 쓰면 정자정이고 앞에다 사람 일자를 쓰면 머물 정자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따라서 경치가 좋은 곳에 놀거나 쉬기 위해 지은 집 있지. 그럴 때의 정자는 사람 인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보면 사람이 정자에 머무르니 무슨 정? 머무를 정. 그래서 정지, 정거장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럴 때 정자는 이 정자, 머무를 정자를 써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지 또는 정거장, 정거장 있잖아요. 노래도. 이렇게 해서 세 한자. 특히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1번과 2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야? 형통할 형자와 누릴 향자.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밑에가 좀 비슷하죠? 전체적인 글자가. 그러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걸 하면 되겠다. 다음에 15번에 기운기. 사람의 입에서 입김이 나오는 모양을 본뜬 글자 뭐다? 시작. 기운, 기자라고 할 수 있죠. 기운기다. 기운기. 보통 여기 밑에 쌀미자 들어갔습니다. 이것만 단독으로 쓸 때는 없고요. 밑에 쌀미자. 우리가 뭘 먹으면 기운이 나지? 밥을 먹으면 이제 기운이 나지? 그러잖아요. 옛날에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잖아. 그렇지? 미음도 끓여서 먹이면 사람이 다시 기운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럴 때 나왔던 말. 그래서 이같이 쌀미자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기운기. 기운이 쌀밥을 지을 때처럼 올라가니 기운기. 됐어요? 따라서 기력. 첫 번째 기력이죠. 특히 시험에 잘 나왔던 한자가 두 가지 묶거나 그 밑에 기상, 기상. 둘 다 기상, 기상이야. 기상, 기상인데 기자는 같지만 상자가 틀리지.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표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들어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첫 번째 기상이라는 것은 옆에 본뜰 상자가 들어가서 무슨 상자? 사람 인자에다 코끼리 상자 들어가 있지. 사람 인자, 이 사람 인자에다 코끼리 상자가 들어가면 이게 본뜰 상자예요. 본뜰상, 본뜰상. 만약에 이것만 있다면 모습 상자가 되는 거고.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이 기상을 쓸 때 이 기상과 기상 쓸 때 이 상자 틀리다는 것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 기상은 사람이 타고난 올곧은 마음씨와 겉으로 드러난 의용이 있어 없어? 있지? 이것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한다? 시작. 기상이라고 한다. 정리됐나요? 그래서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 우리 잘 알고 있는 애국가 사절이 있어 없어? 사절에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때의 기상은 이 기상을 써야 돼. 알겠지? 첫 번째 기상을 써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기상이 악화됐다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럴 때 기상이 악화될 때 비, 눈, 바람, 안개, 구름, 기온 등 대기 가운데서 일어난 모든 물리적 현상을 얘기할 때 기상은 그걸 써야 돼. 정리됐죠? 요거 좀 기억을 해둬야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상, 동음 이어다 보니까 한자 표기 관련돼서 기상을 통해서 질문할 경우가 더러 있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마음을 기운대로 드러내 성낸거니 한숨쉬니 성낼게 한숨쉴 휘. 그래서 성낼 개로도 익히고요. 한숨쉴 희자로도 읽는다는 것. 보통 개와 관련해 나옵니다. 신방변에다가 뭐가 들어있다? 기운, 기자 들어가면 기운대로 막 제 마음대로 감정을 표출하는 거지. 그래서 나온 말에 그래서 성낼게. 시작. 성낼 개자로 많이 쓰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적개심. 다 같이 시작. 적개심을 붓다. 알겠죠? 적개심.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둘 수 있어야겠다. 특히 시험에 잘 나왔던 거 기상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해두라. 이 기상도 있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기상.
그 밑에다 하나 써놓을까? 기상.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기상 가운데 혹시라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것은 아마 군대에서 많이 들어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야, 요거 있죠, 이거. 일어날 기자. 일어날 기자에다가 평상상자. 평상상자 써가지고 다음 목자 쓰게 되죠. 자, 이렇게 써다 보면 이게 평상상자가 됩니다. 조각으로 만든, 나무 조각으로 만든 걸 평상. 그래서 기상이라고 하죠, 기상. 한마디로 침대 있지, 침대. 침대 상자이기도 해. 그러니까 평상상, 침대상. 그러니까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자다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다 같이 기상, 일어나! 기상! 그러잖아. 그때 기상은 이걸 써야 된다. 정리됐어요? 기상이다. 일어날 때 쓰는 말입니다. 기상. 평상에서 일어난다. 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게 호자에 대해서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기상. 자, 지게 호자입니다. 지게 호자. 지게 호. 무슨 호 다 같이? 지게 호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짝으로 된 문을 본떠서 문 또는 옛날 집들은 대부분 문이 한 짝씩이었으니 지포. 알겠지? 그래서 지게 호와 관련돼서 기억을 해둘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죠. 이거에다가 이제 그 밑에 주요 한자, 물론 방방자도 있고 파소자도 있고 부채선자도 있고 문짝 비자도 있지만 그 중에서 두 한자를 중심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한자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에 어떤 방향에 설치한 것이니 방방자, 이 모방자, 여러 가지 어떤 사방을 나타낼 때 방자 씁니다. 방위할 때도. 그래서 여기다가 모방자 쓰면 뭐가 된다 다시 방방자. 오늘날 이 강의실도 문이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근데 옛날 집 같은 데 보면 동서남북으로 다 문이 있잖아. 그래서 나온 거야. 그래서 방방자.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는 것은 방이다 해서 방방. 됐지요? 옛날에는 아마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이 들어왔거나 뭐 할 때 좀 탈출하기 쉽게 위해서 문을 많이 놓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여기다가 어떤 탈출하려는데 전체가 벽이고 여기에 문 하나 있다면 나오기 힘들지 않겠어? 그러지? 그러면서 막 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방, 시작. 방방이다. 그래서 집에 어떤 방향에 설치한 것이니 방방자. 그래, 첫 번째, 남방이라는 말이에요. 남방. 따뜻할 난자 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한자 배울 때 쓰겠지만, 이 불화자에다가 그렇게 하나 쓰는 거죠. 손토 조자에다가 한일자에다가 버두자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그럼 이게 당길 원자. 나중에도 한번 배우게 돼. 당길 원. 무슨 원? 당길. 다시 한번 얘기한다. 손톱 조자에다가 한일자에다가 그 다음에 버우자. 우리가 이게 버두자.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죠. 버우자. 아니 버두자라네. 버우자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대자지 뭐냐면, 자, 손톱, 손 있지? 손을 들어서 한번 벗을 불러봐. 그럼 벗이 와 안 와? 친구야, 이리 와. 그러면 와 안 와? 오지? 그래서 당기다. 당기다는 뜻을 갖고 있어. 당길원. 다 같이 당길원이다. 나중에 이제 3단계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당길원. 그러면 불을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따뜻해, 안 따뜻해? 불을 당기면 따뜻하지? 그래서 따뜻할 난. 난방할 때 쓰는 말이야. 난방. 자, 근데 이 난자하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날일자가 있어, 날일자. 날일자에다가 당길 원자가 들어갔어. 알겠어요? 그러면 해를 당겼지? 왜 여름이 뜨겁지, 우리가? 여름이 뜨거운 이유가 뭐야? 해가 그만큼 가까이 있으니까 뜨거운 거야. 해가 좀 멀리 있으면 그렇지 않지? 해가 가까이 있으니까 뜨거운 거야. 이해됐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러면서 온 다음에 요와 관련돼서 적도 그걸로 가면 갈수록 멀어지면 좀 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좀 그래도 기온이 내려가겠지. 근데 한참 위에 있을 때는 뜨겁잖아, 막. 그러죠? 그래서 따뜻할 난. 이 난은 난대 지방 할 때 쓰는 말이야. 난대. 따뜻할 난자 써서 난대. 예? 무슨 말겠지? 우리가 좀 거의 난대 지방, 아열대 기후성. 예? 난대 지방이 아열대 기후성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잖아. 온대 지방이 아니라. 그래서 난대라고 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하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불화자 들어가는 이것은 따뜻할 난자. 인위적으로 불을 갖다가 떼서 뭔가 좀 따뜻하게 만들 때 쓰는 난방 효과, 난방 공사할 때 쓰는 난자고, 해일자 쓰는 것은 따뜻할 난, 자연적으로 따뜻한 지역이 난대 지역 할 때 쓰는 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자 하나만 더 배울까? 계집여자가 있어. 계집여자에다가 이렇게 또 당길 원자 쓴다.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제원이라고 하죠. 제원. 제주자자 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저
가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재원이다 할 때 재원은 남자에게 쓰는 말이다, 여자에게 쓰는 말이다? 여자에게 써, 계진 여자, 미인 원자 써가지고. 그래서 용모가 뛰어나고 뭔가 재주가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여자를 가리킬 때 재원이라고 쓰죠. 저기 가는 남자가 우리 회사의 재원이다 하면 틀려요? 알겠지? 저기 가는 여자가 재원이다 그래야지 남자가 재원이다 하면 틀린다고. 여자에게 쓰는 말이지 남자에게 쓰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저기 됐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온 거야. 내치김 하나 더 한 다음에 이것도 있어. 제방변이 들어갔다. 뭐가 들어갔다? 제방변. 제방변에다가 당길 원자를 갖다 쓰게 되면 뭐가 된다? 당겨서 손을 내미는 거죠.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돕는 것. 손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도우런. 다 같이 도우런. 그래서 우리가 원조 한 대 있지? 돕는 것을 원조라고 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원조 할 때, 지원한다 할 때 원자가 이 원자를 쓰는 거야. 정리됐습니까? 도우원. 다 같이 시작. 도우런. 그것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 원자와 관련된 것은 상당히 많아. 당길 원 관련돼서 이것들 쓰면 상당히 많죠. 재밌으니까 한 번 더 해줄게요. 나중에 복습한다 차원에서. 실사자. 무슨 사자? 실사자. 실을 갖다 자꾸 당기면 어떻게 되겠지? 실을 자꾸 당기면 늘어나겠지? 그래서 늘어질 완. 시작. 늘어질 완. 그래서 우리가 완행열차 있어 없어? 늘어진다, 느리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완행, 완급을 조절할 때 완자를 쓰는 거야. 저기 됐나요? 이렇게 하나 한자를 갖다 배우게 되면 여러 개를 배울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기본 부수를 배우는 것이 시간이기 때문에 다 하지 않지만 2단계, 3단계 지나면 어느새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뭐다? 한자의 성공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 같은, 첫 번째 난방입니다. 두 번째는 독방이야. 독방. 문 같은 틀에 기처럼 가벼운 것을 엮어 만드니 부채선. 시작. 부채선이다. 부채선. 자, 여기다 이제 우리가 기도자가 들어가야지. 기도자. 기도자가 들어가서 이제 부채선. 다 같이 부채선이다. 문 같은 틀에 기처럼 가벼운 것을 엮어 만드니 다 같이 부채선. 그래서 읽은다. 시작. 선풍기. 알겠지? 부채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바람을 일으키는 기계를 선풍기라고 하지. 그렇지? 그럴 때서는 부채선. 잘 정리해 두시라. 자, 그러면서 한자 이해적 차원에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밑에입니다. 추선이란 말이 있어. 뭐가 있다지? 추선. 이 추선은 추풍선의 준말인데 가을, 가을 부채바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추선이라는 것은 뭐냐? 추풍선. 가을에 바람을 일으키는 부채는 필요 있을까 없을까? 가을에는 아무래도 부채로부터 멀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철이 지나서 때가 지나서 쓸모없게 된 존재가 돼버린 거지. 추선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죠. 따라서 가을철의 부채라는 뜻으로 철이 지나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이 된 물건을 비유할 때 뭐다 하지? 추선과 같다라는 말 쓰게 됩니다. 때가 지나 더 이상 쓸만한 가치가 없다. 시작. 추선 같다. 이렇게 쓰는 말이 나는 거예요. 추선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잘 해도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할까? 필발머리, 다음에 걸을발. 필발머리, 걸을발과 관련돼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필발머리다, 걸을발이다 이렇게 이것도 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걷다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따라서 두 발을 벌리고 등지고 걷는 모습을 본뜬 자르고 주로 밑줄 자 피어나다 또는 배반하다 또는 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이것도 하나 필발모로서 가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해. 우리가 쭉 가다의 뜻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지. 이것도 가다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피어나다. 그래서 왜 피어나자 필발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 엇갈리면서 서로 등지고 피어난다 해서 필발자. 배반하다. 서로 등을 졌으니까 배반한 거지. 배반하다 라고 하고 대체적으로 발을 가지고 우리 걸을 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는 앞으로 가고 하나는 뒤로 가잖아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런 정도에서 보면 서로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의미로서의 가다의 뜻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요 한자 가운데 두 가지만 배우도록 합시다. 걸어가 하늘의 뜻을 헤아리니 헤아릴 게 열재 천간계, 열재 천간계, 천간계 또는 헤아릴 게자로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개축일기, 다 같이 시작. 개축일기, 천간계자로 해서 개축일기, 개축년에 쓰여진 일기다 해서 개축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개축일기에 나올 수 있겠죠? 임목대비 폐위 사건, 영창대군의 이야기, 여기서 개축일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걸어가 활과 창을 쏘면 전쟁이 일어나는 이 쏠발 또는 전쟁이 일어난다 해서 일어날 발, 쏠발 일어날 발. 시작. 쏠발 일어날 발. 그래서 걸을 발자 밑에다가 활궁자 쓰고
창, 몽둥이수, 창수자 썼잖아. 그렇게 하면 바로 뭐다? 솔 발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뭐도 된다, 같이? 거기 나왔다, 같이. 일어날 발자. 그래서 우리가 뭐 사건이 발발했다는 말 있어, 없어요? 있지. 그때를 발자, 필발자. 뭐 꽃이 피어날 때 뭘 쓴다? 발화라고 해야 하네. 하지? 그때 필발자 써서 발화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기억해 두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발전한다. 피어나는 게 발전이죠? 발전한다 있잖아. 피어나는 거, 그 발전. 그러지? 그렇게 해서 발전할 때도 이 발자를 쓴다. 발달할 때도 이 발자를 쓴다. 정리됐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도 발자를 쓴다. 왜? 일어날 발자이기 때문에 유교가 발발했다. 알겠습니까? 그럴 때도 쓸 수 있다. 자, 밑에 보면 첫 번째 쏘는 겁니다. 발사. 시작. 발사. 솔 발자도 되고요. 솔 사자에 솔 발자 써서 발사. 두 번째 백발백중. 백발백중. 그 다음에 발생.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작. 발사. 백발백중. 발생과 관련돼서 기억할 수 있어야겠다. 됐죠? 그것도 생각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얘기되고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세 번째 있습니까? 세 번째 가야 되죠? 세 번째 보니까 제기처럼 납작한 곳을 디디며 걸어오르니 오를 등. 다 같이 오를 등. 그래서 여기다가 뭐가 써서 다 같이 이 제기야? 제기라고 할 수 있도록 콩두자로 하는데 제기 모양이야. 제기 모양이다. 그래서 제기 모양처럼 되어 있는 것을 갖다 딛고 올라서 오르니 오를 등. 시작. 오를 등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산에 오르는 것을 뭐라고 한자 나왔지? 등산. 두 번째 등록 있지? 녹자가 기록할 녹자야. 됐습니까? 녹자, 새길 녹자, 깎을 녹자 써가지고 등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다 같이 시작. 등록. 다 같이 등록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다 같이? 등기. 다 같이 등기. 우리가 집 등기 낸다 있지? 등기. 이럴 때 등기라는 거. 등록, 등기.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알아둬. 자, 이 오를 등자가 들어갔을 때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불을 올려 밝힌다 있지? 그래서 등불 등. 옛날에 불을 갖다 올려서 했어요. 이렇게 호름 같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불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다 쓰는 말이야. 그러니까 등불 등. 그래서 첫 번째 불을 끄는 걸 뭐라고 하지? 소등이야. 이때 소자가 사라질 소. 다 같이 사라질 소. 이게 작을 초자지. 나중에 한번 나올 기회가 있겠지만 이렇게 쓴 것이 작을 초자. 작을 초자, 닮을 초자인데 작은 것은 물에 쉽게 쓸려 없어지게 되지. 그래서 사라질 소. 다 같이 사라질 소. 따라서 소멸할 때 주로 쓰는 말이라는 사실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등. 두 번째가 뭐다? 불을 붙이는 것을 얘기할 때 점등이라고 하지. 점등. 소등이다. 점등이다. 자, 세 번째는 등하불명. 다 같이 등하불명. 등잔빛이 어둡다 할 때 등하불명이라는 말 쓰게 돼요. 등하불명. 소등, 점등, 등하불명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말씀 원자에다가 오를 등자 쓰게 되면 이때는 중요한 것이 있어. 잘 봐봐. 만약에 시험 문제 가운데 이게 아까 뭐라고 했지? 이게 뭐라고 했어? 등잔 등이라고 했지. 근데 만약에 이것이 다른 한자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다른 한자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다른 한자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등잔 등, 등불 등자의 약자로 생각하면 돼. 알겠죠? 자, 이렇게 다른 한자 속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오르다 이 뜻이 아니라 등불 등이라고 생각하라고. 알겠죠? 등불 등. 그래서 등불과 같이 말로써 밝히는 거죠. 등불처럼 말로써 밝히는 것이니까 증명할 증자가 된다라는 거야. 됐나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오를 등자가 다른 한자 속에 들어있을 때는 뭘로 생각하라? 등불 등자로 생각하라. 따라서 등불같이 밝게 밝히는, 말로써 밝히는 것을 증명한다 그래. 그래서 증명한 증이 됐다.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같이? 증명이죠. 두 번째가 증언이죠. 증언. 이 증언. 세 번째가 확증. 확실한 확자입니다. 확증. 확자도 한번 배워볼까? 참 재미있는 한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학자도 재미있는 한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돌석자지. 돌석자. 잘 봐봐. 칠판지목 쓰는 걸 봐야 알아요. 돌석자에다가 이게 뭐야지? 덮을명. 그 다음에 이게 뭐지? 새추. 그러니까 새를 덮었어. 새를 갖다 바구니 같은 새를 잡아서 바구니 같은 거 덮었어. 그러면 새가 날개짓해서 그 바구니 같은 것이 어떻게 돼? 뒤집어져서 날아갈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돌을 얹어 놓는 거야. 그럼 확실하지? 내가 확실히 잡아놨지? 확실하다는 게 뭐냐? 새를 잡았을 때는 그 위를 돌로
뭐 해야 되지? 예? 눌러놔야 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죠. 바구니 같은 거. 그래야 새가 날개짓하더라도 도망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할 확, 시작. 확실할. 쓸데없이 끝나고 다시 한번 칠판주모 쓰는 순서 봅니다. 에? 쓰고 이렇게 쓰는 거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내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빨리 외웁니다.
자, 였습니까? 한번 볼까요? 일단 밑에부터 시작. 부채선 등불 등 증명할 증 확실할 확 따뜻할 란 따뜻할 란인데 구분하라고 했지? 의미적으로 난방할 때는 알겠지? 난대지방할 때는 이거 자연. 다 같이 늘어질 완 시작. 늘어질 완 느릴 완 완급을 조절하다 또 완행열차 할 때 쓰는 말이라고 했지. 도울원 원조할 때 쓰는 말 도울원. 민원 머무를 정 정지 정류장 시비 나왔던 거야. 정지하시오. 그철 진짜 써서 정지.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지멸증 태어날 탄 탄살 늘을지 끌련 들을련 뜰정 정도도 시작. 정도도 회화를 탁 생각나 잘한다. 딱 뽑을선 눈설 안개무 표술작 술잔작. 자 시간 다 줍니다. 시간 2분 주고 2분 후에 시킵니다. 한 사람 못 온다는 소리 하면 벌칙으로 벌로 뭘로 줘야 할까? 동우 벌로 뭐 하면 되고 해서 인천 앞바다까지 갔다 오기? 월미도까지 갔다 오기? 빨리 해요. 빨리 외워. 배웠네요. 머리에 관한 거. 머리에 관한 거 10절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머리. 오늘만 배운 거 아니라 오늘뿐만 아니라 머리 전체. 아, 우리 저 앞에 우리 새 학생은 앞에 안 배운 걸 빼놓고 알겠지? 머리 전체. 다 지우고 엄선 10절 엄선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더, 10자만 더 될까? 10자만 할까요? 10자 더 될까? 자, 오늘, 지난번에 좀 일 때문에 결석한 사람들 위해서 10자 더 될게요, 그러면. 이거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 시킵니다. 자, 됐습니다. 지난주에 결선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쪽을, 나머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준비됐습니다. 나는 해보겠다. 마음먹은 사람 있습니까? 선생님, 지난주에 안 배웠지만 나도 할 수 있다고요. 왜 준비를 타별합니까? 이렇게 한 사람들은 앞에 것도 괜찮아요. 예? 뭐 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누가 한번 해볼까요? 준비됐으면. 내가 해보겠다. 아는 사람들 많잖아. 지금. 너무나 손을 든 사람들 많은데, 너무 마음속으로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1분 더. 해보겠습니까? 아직 안 됐어? 됐습니까? 좋아, 시작. 어느 절몽. 그 편하려. 그렇지. 그지. 소는 소인데 무슨 소? 다시 산할 소. 본때를 보여준다. 본보기. 본보기범. 사흘축, 절축. 필허. 구멍 혈자에 있다. 개견자. 구멍에서 갑자기 돌. 시작. 갑자기 돌. 돌발 연습. 덮을복. 시작. 덮을복. 이렇게 돼 있죠. 자,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손대면 세 사람. 누구? 저 자매 가운데. 자, 그죠? 어쩔 수 없죠. 언니가 초대해야지. 시작. 그렇지, 이슬러. 그렇지. 방방. 오, 좋았습니다. 잘했습니다. 혹시 뭐 동생 기분 나쁜 거 아니죠?
자, 그러면 거기 노래 있어, 노래.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머리에 관한 노래를, 머리에 관한 부수를 다 배웠잖아, 그지? 그죠? 앞에서 뭐에 대해서 했고, 변. 그래서 일단 머리에 대한 부수 노래 부르고 나서 변의 노래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준비됐으면, 자, 뭐에 맞춰서? 산토끼에 맞춰서, 곡 이일레. 작사 임재진. 알겠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시작. 민간머리 시작. 민간머리 간머리. 아니다, 말이 안 돼. 산토끼 토끼야. 민간머리 간머리. 초두머리 대중머리. 호모머리 구멍열. 덮으라 비우머리. 돼지머리에 손톱 줘. 더럭발 어머머리. 늙을러도 기운기. 지게호 필발머리. 시작. 돼지머리 2절 시작. 더럽발 어머머리 늙을러도 기운기 지게호 필발머리. 알겠지?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변에 관한 부서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변은 어머니의 은혜에 맞춰서 부르게 됩니다. 준비됐나요? 어머니 은혜. 시작. 이수변, 삼수변, 인변, 두인변, 오일시변, 부수록변, 육달올변, 오세변, 언덕부변, 앙상알, 벼화변, 꾀사슴록변, 조갑변, 발조, 분별할변, 손수변, 소우변, 신방변, 질사변, 쌀미 벌레치. 자, 여러분들입니다. 준비됐으면 시작. 됐습니까? 자, 어찌됐든 잘 하시고 집에서 계속 불러. 그래서 내 걸로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오늘 알아주고서 뭐까지 다 배웠죠? 머리까지 다 배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방에 관한 것. 뭐에 관한 것? 방. 첫 번째가 변이었고 두 번째가 머리였고 세 번째는 방입니다. 방에 관한 부수에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 반이라 고생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날씨가 상당히 더 무덥습니다. 알죠? 온열 환자 생기지 않도록 각자 건강과 위생 잘 챙기면서 다음 주에 건강모습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